안녕하세요. 11월 12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원딜은 시들해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페이스 원딜로 올랐던 부분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보잉이 737 맥스 딜리버리 다음 달 재개되고 내년부터 상업 운행 가능하다는 이 소식으로 급등을 했고요. 이것이 다우지수를 마이너스 163포인트에서 플러스로 되돌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우는 30개 종목 주가 단순 산술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종목 급등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인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우는 10포인트 오른 보합세고요. S&P 500이 0.21% 하락, 나스닥 0.14%, 13% 하락이고요. 반도체 지수 0.53% 하락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달러 지수는 98로 살짝 내렸는데 원달러 1165로 크게 상승했고요. 원엔 10.68로 상승, 위안이 다시 7위엔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해서 WTI 56불, 브렌트 62불대입니다. 이란이 530억 배럴 상당 그 신유전을 발견했다 이 소식을 냈는데 이거는 결국 그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 능력의 그 잠재적 증가 가능성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한테는 그림의 떡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란은 세계 4위 매장량이지만 시장에 팔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고요. 이란은 기름은 넘치지만은 시장에 막혔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 수 없는 것은 이란이나 한국이나 같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차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이후에 이란의 기름 생산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지금 한 50만 배럴씩 생산해서 갖다 파는 거는 전부 밀수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거 0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산량은 사우디의 한 15분의 1 수준이라는데 결국 이란은 넘치는 기름을 현재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름을 팔면은 그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혹독한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것이고요. 과연 그 이란 땅 밑에 있는 넘치는 기름을 미래에 누가 사용해서 그걸 누릴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11월 상순 수출 전년 동월비 20.8% 폭삭 망가졌습니다. 118.8억 불입니다. 수입도 21.5% 급감해서 123.3억 불이고요. 무역수지 대략 적자 5억 불입니다. 즉 한국의 무역 규모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무역 규모 1조 클럽에서 분명히 빠질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이 선박이 64.4% 감소했다는 건데 바로 지난주 10월 수출 분석하면서 10월에는 선박 수출이 급증을 해서 그래서 그나마 수출 감소세를 좀 줄여줬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박은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1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할 필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상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게 선박이 이번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모두 부진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량도 이제 줄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100% 이상 급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수출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는 대세가 되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추세를 뒤집을 정도가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9월 근원 기계수주 전월비 2.9% 감소했고요. 전년비는 5.1% 증가입니다. 말레이시아 9월 산업생산 전년비 1.7% 증가이고요. 독일은 10월 도매물가지수 전년비 2.3% 감소입니다. 이탈리아 9월 산업생산 전년비 2.1% 감소했고요. 영국 3분기 GDP 예상보다 낮은 0.3% 증가, 전년비 1% 증가입니다. 영국 9월 산업생산 전년비 1.4% 감소했고요. 영국 3분기 기업투자 전년비 0.6% 감소입니다. 인도가 9월 산업생산 전년비 4.3% 감소했습니다. 2개월째 급감하는 모습인데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공의 가오뻥이 지난주 목요일 말했던 협상 단계별 기존관세 철회 합의가 이게 실무협의선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오뻥이 근거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런 논의,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 게임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노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합의는 둘이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인 트럼프가 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끝이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거듭해서 말하기를 중공 발표 부인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 특유의 화법, 즉 계속해서 중공하고 협상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좀 느리게 진행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말은 11월 중순 이 페이스 원딜 사이닝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12월 초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화요일에 트럼프가 뉴욕 이카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중공의 반응은 주목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미국의 이 요구사항에 중공이 항복하느냐 마느냐, 그게 딱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중공은 질서를 만들 수 없고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기 때문에 항복 의사표시 외에는 중공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미중 무역전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지표, 미세하지만 호전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생산, 소비, 물가, 이 지표들이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예,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중공이나 독일이나 한국은 그런 조짐이 아직 없습니다. 예, 슬프게도 없습니다. 한국 특히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제지표 호전되는 조짐이 보여서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 미 국채 시장이 이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버스 일드 커브가 라이징 일드 커브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되든 말든 가야 할 경제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WTI, 브렌트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를 기초로 기름 선물 시장이 열리고 또 이를 기초로 각종 파생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동의 기름값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E, 이게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하나죠. 니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기름, 머반유, 머번 크루드 오일, 이 머반유를 대상으로 선물 거래소인 ICE 퓨처스 아부다비 이거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시장에 WTI, 브렌트유, 그 다음에 머반유 이렇게 새로운 지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이고요.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는 각종
파생시장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수출 지금 12개월째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대 최근 수개월간 10%대 박살이 나더니 11월 들어서는 20%대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11월 상순의 수출 급감이 매우 놀라운데, 왜냐하면요, 작년 10월보다 11월에 증가폭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 이것 때문에 이번에는 수출 감소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지금 역사상 두 번째로 수출 감소세가 최장기로 이어진다는 건데,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 이후로 지금 최장기 감소세입니다. 물론 기저효과 논하려면은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보이고요. 내년 1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더 나쁜가 아닌지 지금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수출이 망가지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 정권이 원인 진단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내년 GDP 성장률 2.2 내지 2.3% 하겠다, 이거 분명히 뻥치는 것 같은데, 시장은 내년 성장률 1%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수출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회복시킬 대책은 하나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논의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으로 2.2% 이상 하겠다는 겁니까? 남는 것은 지금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 뿐인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라고 봅니다. 엄발에 오줌 누는 것이 될 겁니다. 오줌이 엄발을 절대로 녹일 수 없고요, 동상을 더 심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겠네요. 저것들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 같은 것들이 국민들 편싸움 시키고 저것끼리 구경질 하는 것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붉은 기생충들이 말이죠, 저것들끼리는 싱글싱글 웃어제끼고, 야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아니 눈가를 뒤집어 까고는 빠락빠락 고함질에 삿대질, 지랄, 난동질은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살이 종놈들이 말이죠, 감히 주인의 대표에게 저런 짓 하는 이 쓰레기들 소각도 안 하고 그냥 세금으로 똥 싸 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한국입니다. 오징어 잡이 배 타고 왔다는 북한 주민들 2명을 돌려보내는 모습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것은 살인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문통은 장관 겸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차관, 검찰국장 이것들 윤석열이 제외하고 조국 수사 진행하자고 수사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죄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통도 고발된 것이 엄청 많잖아요. 문통이나 법무차관이나 검찰국장이나 저것들 모조리 피고발인 신분인데, 저것들 둘이 모여갖고 무슨 소곤소곤 속닥질 하는 건지, 장관 임명질도 못하고 말이죠. 차관 딜고 지가 장관 겸직 놀이하고 지랄입니다. 아주. 꼬라지 보면은 우라통만 터집니다. 세월호는 불행한 해상교통사고이죠. 세월호 본질은 단순한 해상교통사고 아닙니까? 또 수사한다고 지랄입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역풍이 불어서 그것도 하이퍼급, 슈퍼급, 태풍급 역풍이 불어서 붉은 기생충들 모조리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역풍이 불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 시장이 6시에 마감입니다. 예전에는 5시에 마감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1시간 늦게 마감이 돼서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